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 집을 보시면요, 밖에서 봤을 때는 무슨 허름한 이런 집이 있나 싶은데요, 안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삶의 터전이죠. 자, 그런데 이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에 얼마에 나왔냐? 1,000만 원에 나왔어요. 싸죠. 쭉 유찰이 되다가 어떤 사람이 8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미납을 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왜 미납을 했는지, 사실 요건 굉장히 간단해요. 요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이 경매에 나오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자료를 잘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편하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입니다. 공주는 저한테 거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고향이 공주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주에 참 많이 갔습니다. 제가 공주에 가보면은 공주 순대가 엄청 맛있는데 옆에 있는 병천 순대만큼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훨씬 맛있는데. 여러분, 공주 가시면은 그 공주 시장에서 꼭 순대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튼 이 집이 1,000만 원에 나왔다가 현재는 300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공주 시인데 300만 원이라니. 다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요렇게 마을길을 따라 올라와서 비포장 도로네요. 요렇게 쭉 올라오면은 완전 농촌이고요. 여기에 요렇게 아주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집이 도대체 언제 지은지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주변도 어수선하고요. 그런데 이 벽면을 보면은 그래도 세월이 지났지만 좀 이렇게 시멘트 다시 바르고 정비를 한 흔적은 느껴지긴 합니다. 자, 이 집이 목조주택이래요. 아주 오래된 집을 이렇게 목조로 구조를 짜고 그다음에 몰탈로 벽면을 마감한 집들이 많죠. 자, 언제 지어졌냐? 사용 승인이 1955년. 진짜 이때 전쟁 끝나고 지어진 건지, 전쟁통에 집을 지었다가 이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용 승인은 1955년으로 되어 있고요. 추우니까 집 앞쪽으로 이렇게 비닐을 쳐놨습니다. 사시는 분이. 비닐 상태를 보니까 비닐은 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마루가 있는데 위에 차양 쳐놓고 위에 감도 말리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복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집 안쪽에도 사진이 있더라고요. 경매정보지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어르신이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와, 이런 진짜 상은 어렸을 때 진짜 저도 시골에서 할머니가 밥 주시면은 이런 상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 이게 1,000만 원에 시작했다가 8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자가 미납을 했잖아요. 이 낙찰자는 왜 미납을 했는지 그 이유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경매 개요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죠. 즉, 건물만 경매에 나온 상황입니다. 자, 건물만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낙찰받는데 의미가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토지주가 건물 철거를 요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토지 인도를 요구할 거기 때문에 낙찰받는 실익이 없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현재 경매를 보시면은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민법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요. 성립할 수 없고요.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요 땅 주인, 요 땅을 갖고 있는 주인과 요 집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땅 주인과 집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기준 시점인데요. 강제 경매의 경우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살펴보니까 근저당권 설정도 없고요.
기존에 압류됐던 가압류됐던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여기 쓰여 있죠. 2023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이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날짜 기준으로 땅 주인과 집주인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날짜 기준으로 땅 주인을 확인해 보니까 편의상 노랑이라고 할게요. 노랑이고, 이 날짜 기준으로 집주인을 등기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빨강입니다. 생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낙찰자가 이걸 알고 입찰을 했는지 모르고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까요. 또 모르죠. 기분 나빠가지고 한번 깽판 놓고 싶어가지고 요 최저가가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입찰 보증금이 한 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나 50만 원? 그래 이거 날리면서 내가 깽판 한번 놓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온전히 제 뇌피셜이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50만 원도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싸줘도 여러분 위험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집이 경매에 나온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내용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이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의 역사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의 최초 기록을 보면은 1966년도에 어떤 분이 이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샀는데 두 번째 등기 기록이 1967년에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는 2009년에 됐는데 이제 상속이 됩니다. 자, 이 상속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뭐 제 공유자가 몇 명인지 세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목록이 쫙 있어요. 한 20명은 되는 것 같고 주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뭐 미국, 호주 뭐 전 세계에 이제 가족들이 퍼져 살고 있었어요. 아무튼 뭐 이 상속받은 사람들은 다 가족이죠. 쫙 공동으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복잡하고 처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009년에 이제 많은 공유자들의 지분을 이제 한 사람 명의로 이렇게 증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12년도에 나머지 지분도 요 같은 사람 명의로 지분을 이전을 해줘요. 증여로. 그래서 결국에 2012년에는 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다시 한번 증여가 되는데요. 자, 이때 증여를 받은 요 소유자가 현재의 땅 소유자인 바로 노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소를 보면은 증여를 해준 사람의 주소와 증여를 받은 요 노랑의 주소가 같은 주소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집에 사니까 가족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상속됐던 지분이 그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증여가 돼서 정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현재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현재 이 경매 사건의 채권자,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바로 땅 주인 노랑입니다. 그리고 이 경매 사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집주인,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빨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알겠어요. 이 노랑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이 빨강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보면은 요 집주인 빨강도 뭐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저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란 가치도 중요하고요. 사유지산이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형제도 남남이 되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뭐 다툼하는 게 뭐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아무튼 살펴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경매물건 분석하실 때 뭐 제가 뭐 꼼꼼한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자료들을 좀 열심히 보다 보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발견하면은 경매물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위험들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